여러분, 오랫동안 저는 제 혈압이 160, 90인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72세에 제가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가 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작년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일어난 흥미로운 일을 들어보세요. 김민지 선생님이라는 젊지만 매우 세심한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혈압을 재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에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상호 할아버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혈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그때부터 제 발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나이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정상이라는 말은 큰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잊지 못할 비유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잘 관리하면 최상의 상태로 운행하고 싶으시겠죠?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조절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제게 정확히 와닿았습니다.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혈관을 그려 설명해 주신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혈관은 제 정원의 호스와 같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식물 가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압이 너무 세면 호스가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다고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랍니다. 그제서야 저는 은퇴자 모임의 많은 친구들이 왜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를 겪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고혈압이 조용히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거죠. 김 선생님은 우리처럼 경험 많은 사람들도 혈압을 150, 9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겁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상에 간단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 식사를 바꿨어요. 전에는 버터 바른 바게트와 진한 커피 한 잔을 즐겼는데 이제는 통밀빵에 흰 치즈를 곁들이고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물론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아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15분, 지금은 30분씩 걸을 수 있어요. 항상 이혜진 할머니를 만나는데 그분도 혈압 관리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이제 이 시간은 제 하루 중 신성한 순간이 되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집에서 혈압을 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디지털 기기를 샀어요. 최신식으로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재고 노트에 기록해요. 건강 관리를 더 잘하기 시작하면서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니 정말 놀라워요. 얼마 전 제 막내 손자 준호의 생일 파티에 갔는데 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고 아이와 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도 제가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혈압 관리를 더 잘하기 시작한 이후로 더 에너지가 넘치고 잠도 더 잘 자요.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건 뭐냐고요? 제 또래 다른 친구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바둑을 두러 가는 노인정에서는 항상 누군가 제가 어떻게 혈압을 조절했는지 물어봐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배운 걸 설명하면 많은 친구들도 더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사실 우리처럼 오래 산 사람들은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혈압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의대생인 제 손녀 지현이가 말하듯이 할아버지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보느냐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김 선생님과의 그 진료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제 혈압은 조절되고 있고 더 활기차게 느껴지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료를 받으러 가면 김 선생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는 게 정말 좋아요. 선생님은 항상 제가 다른 환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건강 관리에 힘쓰게 돼요. 여러분, 제 오랜 친구 박상현 씨에게 일어난 일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일로 인해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박상현 씨는 15년 넘게 제 공동 정원 파트너예요. 난초에 대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에게 이 섬세한 꽃들을 재배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죠. 작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우리는 매주 하던 대로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말씀을 약간 어눌하게 하시는 걸 알아챘어요. 순간 물뿌리개가 그분 손에서 떨어졌고 얼굴 반쪽이 처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보건소에서 들었던 뇌졸중 징후에 대한 강의가 떠올랐어요. 지체 없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죠. 다행히도 박상현 씨는 빠르게 구조되어 잘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병원에 그분을 문병 갔을 때 이 사건을 담당하신 전문의 윤재혁 선생님을 만났어요. 윤 선생님이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박상현 씨처럼 아시아계 사람들은 고혈압일 때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종이에 그림을 그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고 다른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더 크다고 하셨죠. 박상현 씨처럼 아시아계 사람들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훨씬 더 높답니다. 그때 저는 왜 고혈압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거죠. 윤 선생님이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요. 우리 나이대인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하셨대요. 그분이 발견한 바로는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병원에서는 모두가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재면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박상현 씨는 매일 혈압을 재기 시작했고 저도 그분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 임무에서도 파트너가 된 거죠. 우리는 같은 혈압계를 사서 매일 정원을 가꾼 후에 앉아서 녹차를 마시고 건강에 좋다고 배웠거든요. 혈압을 재요.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우리가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였어요. 예를 들어 박상현 씨의 혈압은 뇌졸중 전에도 항상 제 것보다 조금 낮았어요. 윤 선생님은 이게 정상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각자 자신만의 패턴이 있고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래요. 박상현 씨와의 놀라운 경험 이후 우리는 공동 정원에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식물 모종을 교환하는 것 외에도 건강 정보를 나누어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인, 중국인, 브라질인, 이탈리아인 등 각자의 경험을 나누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정말 놀라워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는 장미영 할머니의 것이에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여동생을 잃으셨대요. 그분은 항상 경고 신호와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동생이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과 정보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점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는 식물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있어요. 누군가 정원에 오지 않으면 곧바로 안부를 확인하러 갑니다. 심지어 왓츠앱 그룹도 만들었어요. 우리 70대 이상 노인들이 초연결된 거죠. 히로시의 손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줬는데 서로에게 혈압 측정과 약 복용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히로시의 뇌졸중 1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정원에서 열었어요. 하지만 슬픈 파티가 아니었어요. 삶과 배움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각자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맛있는 레시피를 많이 배웠어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요리들이었죠. 장미영 할머니는 채소 초밥을 가져오셨고 저는 우리 정원에 로즈마리를 넣은 통밀 닭고기 파이를 만들었어요. 히로시는 직접 제스민 꽃을 넣은 특별한 녹차를 준비했죠. 파티 중에 히로시가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뇌졸중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단합하고 서로를 더 잘 돌보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대로예요. 정원의 각 식물이 서로 다른 관리가 필요하듯이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위험을 알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뭘까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보건소에서 고혈압 환자 그룹에 우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초대까지 받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전에는 고혈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히로시 사건 이후에 받은 놀라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원장 박사님이 저를 그의 연구에 참여해달라고 초대하셨어요. 저는 평생 평범한 은퇴한 정원사였는데
갑자기 중요한 과학 연구의 일부가 된 거죠.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모든 게 원장 박사님이 우리 공동 정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는 우리 다양한 그룹을 보고 감명받으셨대요. 그의 연구에 완벽할 거라고 하셨죠. 조용한 씨, 그가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고혈압에 각기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그 정보에 정말 흥미로웠어요. 박사님은 혈압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 특히 60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계셨어요. 우리 연령대에 딱 맞는 거죠. 그분은 흥미로운 이론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혈압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구 참여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했어요. 3개월 동안 하루에 3번 혈압을 재야 했어요. 일어날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이요. 모든 것을 그가 주신 특별한 노트에 기록해야 했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집에서와 그의 진료실에서 모두 혈압을 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맞았어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죠. 예를 들어 장미영 할머니는 정원에서는 항상 평온하셨지만 진료실에 가면 혈압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원장 박사님은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르셨어요. 반면에 히로시는 정반대였죠. 집에서보다 진료실에서 혈압이 더 안정됐어요. 박사님은 이런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전통 일본 식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대요. 이게 바로 장미영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먹을 때 더 기분이 좋다고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원장 박사님이 우리의 일상 습관과 혈압 측정 결과를 연관짓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는 우리가 정원에서 일하는 날에는 모두의 혈압이 더 안정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완벽한 조합이에요. 그가 말씀하셨죠. 가벼운 운동, 자연과의 접촉, 그리고 사회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연구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날이 기억나요. 우리 모두가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고 원장 박사님이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컬러풀한 그래프를 가져오셨어요. 각 그룹마다 고유한 패턴이 있다는 걸 보는 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히로시와 장미영 할머니 같은 일본계 분들은 소금에 더 민감한 혈압 반응을 보였어요. 반면에 저와 다른 한국인들은 운동에 더 크게 반응했죠. 박사님은 이런 차이가 우리의 유전자, 생활 방식, 심지어 우리가 자란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항상 대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대요. 제가 정말 흥미롭게 발견한 건 혈압 피크 시간에 관한 거였어요. 원장 박사님은 우리 그룹의 아시아계 분들이 하루 중 더 이른 시간에 혈압 피크를 보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오후에 피크를 보인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각자에게 다른 시간에 혈압약을 복용하라고 권하기 시작했죠. 저의 경우엔 아침 일찍 먹는 게 좋았고 히로시는 점심 식사 후에 먹는 게 더 잘 맞았어요. 연구 기간 동안 우리는 원장 박사님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그는 단순히 연구를 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었죠. 정원 모임에도 참석하고 우리 차도 마셔보고 심지어 우리에게서 약초 재배법도 배웠어요. 그는 우리만큼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셨죠.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우리의 연구 참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 박사님은 우리의 경험을 다른 환자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중요한 의학 저널에 논문도 게재하셨대요.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작은 정원 이야기가 과학이 된 거예요. 연구가 끝날 무렵 우리는 큰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각자 자신의 문화를 대표하는 요리를 가져왔고 원장 박사님은 우리가 함께 발견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기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혈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는 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한 가지는 과학이 단지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와 특성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원장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담은 책과 같아요. 그리고 각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새로운 사람이 우리 정원에 오면 항상 연구 참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요. 각 사람이 독특하고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하죠. 히로시가 말하듯이 우리는 정원의 다양한 꽃과 같아요. 각각 꽃 피우기 위해 자신만의 돌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모든 심장은 자신만의 박동을 가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심장 박동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정말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모든 게 어느 일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제 손자 민호가 시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수도 측정하는 최신식 시계를 선물해 줬거든요. 처음엔 솔직히 좀 겁이 났어요. 시계가 제 심장이 분당 62번 뛴다고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정상은 60에서 100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걱정되어서 의대생인 제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때 수연이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어요. 아빠, 그 애가 말했어요. 모든 심장은 자신만의 리듬이 있어요. 마치 사람마다 춤추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72세인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박수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연이는 제 분당 62회 심박수가 사실 아주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어요. 아빠의 심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잘 조절된 엔진처럼 작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 심장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아세요? 바로 매일 동네 정원에서 산책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더 재미있어져요. 우리 정원 모임에서 심박수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가 손주들에게 시계를 선물 받아서 유행이 됐거든요. 주 3회 수영을 하는 영숙 할머니는 분당 58회였어요. 운동을 막 시작한 철수 할아버지는 85회였고요. 그때 우리는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심박수를 기록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정원 일 후 TV 볼 때, 심지어 고스톱 칠 때도요. 발견한 것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저는 목요일 아침에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장미를 돌보는 날이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정원에서 태극권을 할 때 심박수가 더 안정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호 할아버지는 난초에 물을 줄 때 심장이 진정되는 걸 느꼈대요. 하지만 우리 실험이 모두 좋은 결과만 낸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인 민수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움직인 후에도 심박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걱정되어서 우리는 그분께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강력히 권했죠. 그 결정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어요. 동맥에 막힘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제 딸 수연이는 우리의 연구에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대학 과제에 우리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그 애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심박수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설명했어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그 애가 말했어요. 각 악기가 자신의 템포로 연주하지만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수면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자기 전과 일어난 후에 심박수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심장이 더 안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때 영숙 할머니가 자기 전에 함께 명상하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각자 집에서, 하지만 카카오톡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매일 밤 9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심장 숫자와 휴식을 취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보냈어요. 영숙 할머니는 일본식 호흡 운동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마음챙김 정원 가꾸기 기술을 공유했으며 기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선 명상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정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 딸의 친구인 심장 전문의였죠. 그는 우리의 심박수에 대한 지식에 감명받았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 건강한 심장은 춤을 출 줄 아는 심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뛰는 거죠.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 없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운동할 때 너무 느리게 뛰거나 자주 두근거림을 느낀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분 말씀으로는 심장은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심박수와 감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멀리 사는 손주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불안해할 때면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정원에서 식물들 사이에서 편안히 있을 때는 심장이 안정되었고요. 심장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돌보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요즘 우리 정원 그룹은 동네 보건소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간호사들은 항상 나이 든 환자들을 우리에게 보내 심박수에 대해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배우게 해요. 기호 할아버지 말씀처럼요. 우리 심장을 이해하기 위해 의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그룹의 각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농담 삼아 심장 전문가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론이 아닌 매일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심장 박동을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아, 친구들, 이 모든 세월 동안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녹차가 제 삶에 들어왔죠. 사랑하는 커피를 대신해서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정원그룹 모두의 건강을 바꿔놓았거든요. 모든 것은 수원 선생님, 기억나시죠? 고혈압에 대해 경고해 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 이 제게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라고 제안하셨을 때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커피는 60년 넘게 제 충실한 동반자였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랬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진한 커피를 내리러 갔죠. 향기가 집 안가득 퍼지는.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커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흥미로운 걸 말해주셨어요. 녹차는 카테킨과 EGCG, 제게 종이에 적어주신 복잡한 이름이에요. 라는 물질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몸의 염증도 줄여준다고요. 마치 자연의 작은 약 같아요. 그녀가 설명했죠. 하지만 정말 저를 설득한 건 그녀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였어요. 저는 항상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녹차가 동맥에 쌓인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그때 저는 이 작은 차에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맛이 달랐어요. 더 부드러웠죠. 하지만 누가 이 변화를 도와주었는지 아세요? 바로 영숙 할머니예요. 그분이 녹차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 씨, 그녀가 말했어요. 끓는 물을 바로 사용하면 안 돼요. 조금 식혀야 해요. 그리고 잎을 물에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돼요. 쓴맛이 나거든요. 이 변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커피에서 녹차로 바꾼 후 아침에 느끼던 그 초조함이 줄어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손떨림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녹차를 수년간 즐겨 마신 기호 할아버지가 여러 종류의 녹차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흔한 센차, 더 특별한 교쿠로, 그리고 녹색 거품이 생기는 가루 녹차인 말차까지요. 각각 특별한 준비 방법과 독특한 맛이 있었죠. 곧 우리의 공동 정원은 진정한 차 클럽이 되었어요. 녹차와 섞을 허브를 심기 시작했죠. 민트, 레몬그라스, 멜리사. 민영 할머니가 매주 차 의식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블렌드를 가져와 나누는 거죠. 그 의식 중 하나에서 철수 할아버지가 커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그분은 심각한 고혈압, 의사들이 말하는 3단계, 이 있었는데도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계속 마셨대요. 혈압이 매우 높아져 놀란 후에야 우리의 예를 따라 녹차로 바꾸기로 결심하셨죠. 몇 달 만에 그분의 혈압이 조절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커피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원 선생님이 설명하시길 혈압이 조절된 사람에게는 하루에 작은 컵 하나 정도는 괜찮대요. 비결은 과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숙 할머니 말씀처럼요. 인생은 차와 같아요. 좋으려면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의 차 마시는 사람들, 명성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보건소에서 녹차의 이점에 대해 강의해달라고 우리를 초대하기까지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몇 달 전만 해도 차의 인상을 찌푸리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점을 가르치고 있다니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였죠. 집에서 커피 냄새가 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제 차 컬렉션을 보고는 감탄했어요. 막내는 심지어 녹차 아이스티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혈압 조절 외에도 다른 이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영숙 할머니는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히로시 씨는 피부가 좋아진 걸 느꼈대요. 저요? 글쎄요. 혈압이 더 잘 조절된 것 외에도
점심 식사 후에 느끼던 그 부족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는 정원에 차 마시는 시간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만들었어요. 나무 아래에 편안한 벤치를 놓고 전기 주전자가 있는 작은 테이블, 우리의 새로운 건강한 일상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선물해 주셨죠. 각자가 가져온 예쁜 찻잔들도 놓았어요. 얼마 전 수원 선생님이 들르셨는데 우리의 변화에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작은 변화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완벽한 예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혈압만 개선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지와 웰빙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이 변화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제 딸은 제 혈압이 좋아지는 걸 보고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히로시 씨의 아들은 사무실에 차 마시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숙 할머니의 손주들은 이제 탄산음료 대신 아이스 녹차를 찾는답니다. 항상 말하듯이요. 습관을 바꾸기엔 결코 늦지 않았어요. 특히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때는요. 커피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끔 특별한 디저트처럼 한 잔씩 마시죠. 하지만 녹차요? 이건 이제 제 모든 순간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혈압, 심장, 녹차에 대해 그토록 많이 배운 후에 건강한 삶의 비밀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정원 모임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로 했을 때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매주 우리 일상의 다른 측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거였죠. 물론 식단부터 시작했어요. 요리를 잘하시는 영숙 할머니가 건강식 레시피 책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어요. 각자 자신의 특별 요리를 공유했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었죠. 영양가 있고 심장에 좋은 것이어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만든 통밀빵이 전통 빵만큼 맛있을 수 있다는 것과 천연 향신료가 소금보다 훨씬 더 맛을 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공동 정원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꽃 외에도 더 많은 채소와 향신료를 심기 시작했죠. 히로시 씨가 우리에게 수직 허브 정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로즈마리, 바질, 오레가노, 소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요리의 맛을 낼 수 있는 신선한 재료들이죠. 운동은 축제가 되었어요. 정원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영숙 할머니와 태극권도 하고 심지어 댄스 수업도 했어요. 우리 모두 70대가 넘었는데도 토요일 아침에 포르투갈 댄스를 추던 그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웃들이 구경하다가 결국 우리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죠. 수분 섭취 문제는 우리 그룹에서 거의 과학이 되었어요. 각자 개성 있는 물병을 가지고 있었고 물 마시는 걸 기억하기 위한 재미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매 시간마다 누군가가 워츠앱 그룹에 물방울 이모티콘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처음에는 바보 같아 보였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혈압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웡 박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단순히 기계를 올려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과정이 있다고 하셨죠. 먼저 측정 전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호흡하세요. 박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로시 씨는 이 5분이 우리의 하루 중 선 모먼트라고 농담하곤 했죠. 팔 선택도 흥미로운 발견이었어요. 우리 각자는 측정값이 가장 높게 나오는 팔에 색깔 있는 리본을 묶었어요. 그 팔이 항상 혈압을 측정하는 공식 팔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 색인 녹색 리본을 왼팔에 묶었어요. 커프 조정은 우리의 전문 분야가 되었어요. 영숙 할머니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정확한 크기의 천띠를 만들어 주셨죠. 손가락 하나 이상 들어가면 너무 느슨한 거예요. 그녀는 신참들에게 설명하곤 했어요. 마지막 장. 우리의 인생 교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게 돼요. 혈압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고 건강은 더 좋아졌으며 삶의 기쁨도 커졌어요. 오늘날 우리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곳 이상이에요. 치유와 학습, 우정의 공간이 되었죠.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환자들에게 우리 그룹을 소개하기도 해요. 히로시 씨 말씀처럼요. 우리는 건강을 심고 행복을 수확해요. 건강 관리가 부담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미있을 수 있죠. 우리의 황금률은 간단해요. 커피를 녹차로 대체하기,
물론 저는 일요일에 커피 한 잔은 마셔요. 수원 선생님한테는 비밀이에요.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하기, 항상 같은 팔로 차분히 정원 가꾸기만 해도 좋으니 몸을 계속 움직이기, 소금은 적게. 하지만 맛은 풍부하게, 진짜 음식 먹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친구 만들고 많이 웃기. 지난주 우리의 주간차 의식 때 영숙 할머니가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삶의 기쁨을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요. 그리고 비결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관심에 있다는 것도요. 우리 정원의 식물들처럼 우리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나이든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신호예요. 올바른 도구와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나이에도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을 담아 정원사 진수올림